안녕하세요. 철투의 김철호입니다. 취미로 퀀트에서 철투로 이름을 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에서 철자, 그리고 퀀트 투자에서 투자를 떼와서 간결하게 두 글자로 바꿨습니다. 좀 더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서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근황을 잠깐 알려드리고 계좌 결산을 해볼 거예요. 참 오랜만이죠. 원래는 2월에 간 이식 수술이 있다고 해서 좀 활동을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간 수치 때문에 좀 미뤄졌다가 지난주에 또 예정 날짜를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입원하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도 받았었는데 아버지가 폐렴이 있어서 그거를 치료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해서 또 한 2주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날짜는 안 잡혔고요. 폐렴 치료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말 동안에 사무실을 정리를 했어요. 수술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개복 수술이기 때문에 힘을 못 쓰죠. 힘을 쓰면 이제 배에도 힘이 가니까 힘든 일은 당분간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책상 배치를 바꿨습니다. 좀 보시면은 이제 배경이 좀 가까워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이렇게 보니까 뭐 창고에서 하는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짐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안쪽으로 책상을 당겼고요. 이제 녹화를 하고 보니까 음질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공간상에 울리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조금 최소화하고자 공간을 좀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벽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좀 이렇게 울리는 게 아마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도 바꿔봤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계좌 결산입니다. 제가 2020년 12월까지 결산을 하고 그 이후로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한 3개월 정도 못했고 이제 지금 5월인데 4월까지의 결과를 보는 거죠. 근데 5월 9일 기준으로 할 거예요. 먼저 비트코인이죠. 바이비트에서 100만원을 가지고 처음에는 슈퍼트렌드로 했다가 슈퍼클라우드 플러스로 했다가 이제는 다시 킬리만자로라는 전략, 이제 기본은 추세 전략이에요. 그리고 좀 슈퍼트렌드가 어느 정도 사용되는 전략을 계속 이 추세 전략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계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롱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전에까지는 롱숏 전략을 다 했었는데 이제 한 4월부터는 이제 킬리만자로로 바꾸면서 이제 숏은 하지 않고 롱만 매수만 하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BTC USD이기 때문에 포지션이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1배 숏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1189%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를 이용해서 자동 매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5월 6일에 매수 신호 뜬 주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신호는 5,892달러에서 떴는데 실제로 들어간 주문은 좀 차이가 나죠. 한 90달러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슬리피지가 꽤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 전략이다 보니까 꽤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크죠. 두 번째는 바이비트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바이낸스로 바꿨죠. 바이낸스에서 BTC USDT로 100만원을 가지고 변동성 돌파 전략 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그 변돌 분노자 전략을 업데이트하면서 이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테스트 보시면 이제 고점 찍고 최근에는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죠. 차트에서 봐도 5월 6일에 매수했다가 손실 보고 여기서도 5월 8일에 매수했다가 또 손실 나는 정말 최악의 경우가 이렇게 2번 연속 맞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변동성 돌파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지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꽤 잘 나갔다가 이 3월 24일을 기점으로 줄줄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24일부터 이 전략을 시작하셨다면은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7.5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1월 4월 전략으로 한국 주식에 2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28.11% 기록하고 있습니다. 28.11%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계좌를 보여드리면 조금 올랐죠. 오늘 이제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덱스 코스피랑 타이거 코스피를 반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0만원 투자해가지고 순수익 60만원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 30%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차트로 보시면 11월에 사서 4월 말에 파는데 4월 말에
주가가 최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대로 팔지 않고 홀딩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음 4월 말에 또 파는 거죠. 또 11월에 사고, 4월 말에 팔고, 11월에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20년 11월에 매수를 해서 이게 지금 코스피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7개월째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4월 말에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팔지 않고 지금 계속 코스피 ETF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번 달 음봉 뜨고 다음 달에도 음봉 뜨면은 이제 7월 초에 매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고점을 돌파한 상태고 그냥 조용하게 어느새 이제 3200까지 도달한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엔 워낙에 암호화폐가 강세라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변동성 돌파 전략과 종가 매수 전략을 합해서 1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하고 있고요. 한동안은 그래도 지수를 좀 따라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 들어서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손실 났다가 오늘 이제 겨우 다시 원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걸 켜놓질 않아가지고 지난주에 매수된 게 그대로 그냥 오늘까지 왔어요. 얘는 예스트레이더로 자동 매매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또 전략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계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금은비를 이용해서 금과 은에 50만원을 투자해보고 있는 계좌입니다. 지금 43.93% 기록하고 있고요. 실제 계좌는 이렇습니다. 50만원 가지고 한 21만 9천원 정도 벌었죠. 금은비 차트 보시면 지금 금은비가 66.332예요. 그래서 고점 대비로 해서는 절반 정도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이렇게 긴 상승 추세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금하고 은 각각 개별로 보면은 이제 은보다는 금이 좀 더 길게 하락을 했었고 금은 3월 기점으로 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은은 작년 3분기 정도에 저점 형성했다가 지금까지 계속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은비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보다는 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목도 코덱스 은선물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은 지 이제 1년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에 18%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역시 이 비트코인 중기 추세 전략이죠. 슈퍼 트렌드를 이용한 전략이 가장 투자 기간도 오래됐긴 했는데 레버리지로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가장 크게 얻고 있습니다. 17개월 투자해가지고 연복리가 지금까지의 결과로만 이제 511.4%네요. 100만원 투자해서 1200만원 순수익을 내고 있고요. 변동성 돌파도 이제 잘 가다가 지금 다시 물론 투자 기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단기 추세보다는 중기 추세 전략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단기 추세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결과로는 좀 중장기로 길게 가져갔던 전략이 더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계좌 합계를 보시면은 투자금은 550만 원이고요. 순수익 1314만 원 해서 18개월 동안 연복리 125.6% 기록했습니다. 월복리로 따지면 7%네요. 매월 7%의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테스트 계좌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제가 평생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금을 더 투자하지 않고 이 초기 자본금이 얼마나 더 크게 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해보고 있는 실험적인 계좌가 테스트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산 배분 계좌는 이것도 물론 실험적인 계좌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제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빼서 쓸 수도 있는. 지금은 빼진 않았고요. 계속 이제 적립식 계좌는 10,000원씩 매일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월 말에 30만 원, 31만 원 그렇게 넣고 있어요. 이게 매일매일 10,000원씩 이체하다 보니까 그 내역이 약간 이제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매월 말에
몰아서 넣기로 했고요. 이 연금저축 펀드는 그냥 지금은 220만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주식 역주세 전략은 RSI2 전략이죠. 이것도 그냥 테스트 계좌로 편입시키기에는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전략들은 제가 어느 정도 추천을 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너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언제라도 그냥 재미없거나 너무 힘들거나 하면은 없앨 수 있는 그런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SI2 전략 수익률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이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움직임이 횡보하거나 좀 하락 추세에 있으면은 얘도 내려가고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얘도 어느 정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한 5, 6개월째 되는 것 같은데 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신경 쓰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신경 쓸 바에는 그냥 자산 배분을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익을 낼 때는 기분이 좋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뭐 이렇게 찍히는 종목도 있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물론 상한가를 맞은 적도 있어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 근데 금액들이 작다 보니까 이제 별로 신나진 않더라고요. 뭐 투자금도 워낙에 적고 그 종목들이 이제 많이 뽑아져 나올 때는 비중을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수익이 크게 나진 않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잘못 걸리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전략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5이평선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없이 떨어질 때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스트레이더로 종목을 검색해서 백테스트를 돌려본 다음에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종목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승률은 70% 이상, 평균 손익비는 1 이상인 종목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걸린 게 넥스턴 바이오였는데 이제 5월 6일에 매수 조건이 돼서 이제 5월 7일 날 매수를 한 건데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다른 조건을 더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 머리 아프니까 이걸 치워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번 투자해놓고 느긋하게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미국 주식에 적립식으로 LAA 전략으로 투자를 해보고 있는 계좌입니다. 큰 수익은 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퍼센트로 3.75%고 그냥 원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종목을 보면은 금하고 채권이 계속 마이너스에서 회복을 안 해주고 있어서 얘네들 때문에 지금 손실이거나 아주 약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이제 150만원이었다가 3월에 70만원 더 해서 220만원 투자 원금이고요. 지금 한 35만원 정도 수익 내고 있네요. 주식 관련된 종목들은 다 올랐는데 역시나 채권은 마이너스여서 언젠간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한 근황과 함께 2021년 4월까지 투자 결과를 결산해 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단 중장기 추세 전략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좀 긴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산 배분 전략들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영향도 있고 이제 레버리지 전략이다 보니까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만큼 재미는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뭐 1년이 안 된 전략들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